자, 오늘은 교과서 22페이지 항등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에 없지만 선생님이 등호가 이게 등호잖아, 얘들아. 이 등호가 들어간 식을 뭐라고 하냐면 등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 식은 다 등식인데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방정식을 앞으로 많이 배울 거야. 그런데 항등식을 이번에 한 번만 배우겠지. 항등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여기 미지수가 있잖아.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밑에 간단하게 어찌 보면 정리가 잘 돼 있어. 등식 중에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어찌 보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항등식 이후로 많이 배우게 되는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 뭐 이렇게 x, 요런 식 같은 경우는 x 풀어서 보면 x가 5일 때만 성립하고 5가 아닌 거는 성립하지 않아. 자, 이런 걸 나중에 뭐 근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건 항등식이라는 거.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런 게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좀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놨네.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이제 x가 뭐가 되든지, 그치? 그럼 여기 말 그대로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말도 같은 맛이야. 임의라는 x라는 건 모든 x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x에 관계없이 x가 뭐가 되든 또 어떤 x값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으면 전부 이거 항등식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 자, 두 번째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그러면 아까 항등식의 뜻,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 뜻을 이용해서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한번 조건을 찾아보라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x가 뭐가 되든지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x가 0이어도 성립하겠네? 그럼 x가 0인 걸 여기다 한번 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x가 0인 걸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0, 0 되니까 c가 0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 1에도 성립해야 되죠. 1일 때도 성립해야지. 뭐 다른 거 넣어도 돼. 막 100 넣어도 되는데 간단하게. 자, 1을 넣어볼게. x에다 다 1을 넣어보면 a 더하기 아까 c는 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이때도 성립하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역시 여기 마이너스 b가 되겠네. 이게 0이야.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연립. 자, 연립을 하기 위해서 b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개를 더해볼까? 그러면 없어지고 aa 더하니까 2a가 돼서 2a는 0이면 결국 a가 0이란 얘기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a가 0인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b도 역시 0이 돼.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성질이 나와버리냐면 이런 게 나오게 되네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돼버렸어. a가 0, 또 그리고 b가 0, c가 0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다 0이 됐어. 그쵸?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볼까? 그 다음 건 또 뭐냐면 이번에는 이쪽이 0이 아니에요. 그쵸? 양쪽에다 2차식이 있을 때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 이 얘랑 같고 개수네. 개수가 같고 이 상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걸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요걸 이용할 거야. 아까 요게 한쪽이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넘겨볼게. 선생님이 다 이항을 할 거야. 그러면 자, 빨리 넘겨볼게요. 자, 넘어오면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b-x 이렇게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얘랑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볼게. x제곱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묶이겠죠? 그 다음에 또 x랑 이렇게 묶이겠지? 얘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수끼리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 아까처럼 여기가 0 되는 거랑 똑같지 않니? 그럼 아까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x제곱 앞에가 0이 됐고 x 앞이 0이 됐고 상수가 0이 됐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겠네. 자, 두 개 빼서 0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면 돼? 그래, 얘네들이 다 같으면 될 거야.
왜? A 빼기 A 다시가 0이 되려면 결국 A하고 A 다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A는 A 다시랑 같고, B는 B 다시랑 같고, C는 C 다시랑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건 너희들 요 성질만, 뭐 앞에 거 좀 이해 못해도 사실 요것만 이해. 자, X, 이제 중요한 건 X에 대해서, X를 문자로 봤을 때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봐봐. 자,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여기 이쪽이 0이야. 그러면 요 각각, X 앞에 계수 상수까지 다 0이 돼야 돼. 여기가 0이면 얘도 0, 얘도 0. 자, 2차식이라도, 근데 만약에, 요것도 보자. 여기가 2차식, 3번부터 볼게. 2차식, 3차식도 마찬가지야.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여기가 0이야. 그러면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얘가 다 0이 돼야 돼. 아까 선생님 증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그냥 X로 정리를 막 하는 거지. 그래서 각각 앞에 있는 상수와 개수들이 다 0이 되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이런 경우 볼까? 한쪽이 0이 아니야. 그럼 굳이 이 양을 아까처럼 해서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보는 거지. X의 개수끼리 같고, 그치? 또 상수끼리 같고. 자, 여기 한번 볼까? 그러면 얘는 제곱끼리 개수가 같고, X의, 자, 1차항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끼리 같다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네. 어떻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0이 되면 다 0이 돼야 돼. X 앞에 개수나 상수가 다. 근데 한쪽이 똑같은 식이 되려면 개수끼리, 제곱의 개수끼리 또는 1차의 개수끼리, 상수끼리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항등식이 된다는 조건을 알고 있으면 이 항등식 부분의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자. 자, 항등식에 관련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데 자, 이 지금 문제 한번 일단 먼저 볼게. 이런 등식이 있어. 이런 등식이 무슨 식이 되도록? 항등식이 되도록,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BC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이 용어는 몰라도 돼.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개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막 전개를 해서 개수끼리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선생님이 항등식은 어떤 x값을 갖든 다 성립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숫자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미지수 값을 구하는 거예요. 미정계수라는 건 미지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구하는 거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보통 문제 풀 때는 너희가 편한 대로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 중에 하나 선택해서 푸는데, 개수비교법으로 푸는 게만 너희가 편하긴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이니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다 풀어볼게요. 처음에 개수비교법. 아마 이걸 너희가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개수비교법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이걸 다 전개하는 거죠. 왼쪽 식을 전개하면 우리 전개공식 완전제곱식이죠. 왼쪽 그 다음에 b 요거 x 플러스 1 c. 자, 오른쪽이 x제곱 빼기 1이에요. 그쵸? 자, 이제 다시 더 전개를 해볼게. b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왼쪽이 이제 동류항이 있어요. 그래서 ax제곱은 동류항이 없고, x는 동류항이 있네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x를 묶어볼게요. 2a 플러스 b. 자, 나머지를 다 써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가로 쳐도 되고, 안쪽 가로 칠까?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어. 자, 그럼 이제 잘 보자. 개수를 비교할 거예요. 자, x제곱, 동류항끼리 개수. 여기는 a예요. 근데 여긴 개수가 1이지. 그래서 a는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요 x의 개수가 요거거든. 2a 더하기 b. 근데 여기는 x의 개수가 없어. 그러니까 0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그 다음 여기, x가 없는 상수. x에 대해서 생각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가 없는 이거 전체가 일종의 상수항이야. 그치? 이쪽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씩 풀면 되겠네. a는 1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a에다가 1을 넣게 되면 2 더하기 b니까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b는 마이너스 2.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a에다 1을 넣어. 그러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c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반드시 a는 1이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 c는 0이라는 건데, 자,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x에다가 뭘 넣어도 다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제 선생님이 넣어볼 건데, 얘들아 미지수가 3개야, a, b, c. 그러니까 식이 3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3개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x값을 3개를 넣어볼게. 우리가 제일 넣어서 편한 게 0이잖아. 그래서 x는 0을 넣어볼 거야. 그 다음에 x는 선생님은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야. 왜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넣을까? 그래,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면 얘가 0이 돼버려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넣고 그 다음에 편한 게 x는 1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하나씩 넣어볼게. 자, 이제 x에다가 전부 0을 넣을 거예요.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0을 넣으면 1이 되잖아. 1. 그러니까 1의 제곱이 1이니까 a, 그냥 a가 되고 여기도 0을 넣으면 1이니까 b, 그 다음에 d는 c는 0. 근데 여기도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돼. x자리에다 여기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0, 0, 0 전부 빼먹지 않고. 자,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넣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자, 요게 좀 독특해.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잖아,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으면 얘가 0이 돼버려.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지. 또 얘가 0이 되니까 없어지지.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써볼게, 선생님이. 여기는 없어졌고 뭐만 남아? 그래, c만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가로 잘 쳐야 돼. 1 빼기 1이니까 이게 0이 돼버리네요. 그치? 굉장히 간단하게 돼버렸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대입하기로 했잖아. x는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여기 1 넣으면은 2가 되잖아. 2의 제곱은 4니까 천천히 써볼게. 4a. 여기다 1 넣으면 2 되니까 2b. 아까 c가 0이니까 쓸 필요 없지. c가 0이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0이 되는 거야. 자, 이걸 약분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c가 0인 걸 넣어봐.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 갖다 놓을까? 2a 플러스 위에다 쓸게, 선생님이. 2a 플러스 요거 갖다 쓴 거야. 플러스 b는 0이야. 자,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이렇게. 두 식을 빼면 얘는 없어지고 2a 빼기 a니까 a죠? 이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a도 나왔고 c도 나왔어. 여기에다가 a를 넣으면 2 더하기 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선생님 써볼게.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0이 돼요. 자, 두 개가 어떠니? 똑같네. 그쵸? 결과 같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개수규별 비교법을 해도 되고요. 수치대입법을 해도 돼. 너희가 편한 방법으로. 아마 뭐 특별히 이렇게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다는 쭉 전개해서 비교하는 개수비교법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항등식이라는 문제는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나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 있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수치대입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게. 문제 1번도 하나만 하자. 하나만.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만 할까? 그냥 우리 2번만 풀이합시다. 2번만 요거. 이렇게 2번만 풀이 한번 하고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그냥 개수비교법 쓸게요.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요거 우리 곱셈공식 배웠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이거 외워야 돼. 곱셈공식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요렇게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쓴 거야. 자, 귀찮아도 꼼꼼하게 좌변도 쓰고 전개할게요. 이렇게 되죠? 귀찮아 하지 마. 꼼꼼하게 습관을 들여서 선생님이 요걸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되니? 개수 비교하니까 b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c는 1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되네. a 빼기 b 빼기 c가 a는 아이고 지워볼게. 다시
이렇게 돼야 돼. A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하고 같아야 되잖아.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X 없는 것끼리. 근데 아까 A가 마이너스 2고 그쵸? A가 2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답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요거 선생님 좀 칸이 부족한데 이렇게 됐다.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그쵸? B는 2가 돼야 되고, C는 1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뭐 여기 항등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라고 하면 전부 어떻게? 개수 비교법 다 전개해서 개수끼리 같다고 하면 돼. 물론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수치대입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뭐 문자를 여러 개 주는 자 근데 우선은 우리 기본적인 내용 이해하는 선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